고생했어요. 이제 첫날 우리 인사하던 때 생각나네. 네. 이거 감독판은 진짜 되게 자유롭게 그냥 아무에게나.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얘기 맞는 거예요, 김상 선생님? 원래 그 뉴턴이 사과가 이게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고 시골 집으로 피신가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서 런던에 패스트가 돌아서 2년간 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때 집에 있으면서 미분과 적분이 탄생을 하죠. 그렇죠. 흑사병이 도니까 무서워. 이 대화 뭐야? 그 당시 시골에 가서 이제 맞아요. 있는데 그 이전 사람들이 앉아갖고 심심하니까 이야기를 하나씩 그게 바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중세의 맞아요. 대문학이 언제 나오냐면 넌 어제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나 뭐 먹었냐고. 주제 자체가 다르고. 근데 그 데카메론 보면요 진짜 흑사병의 공포감 같은 것들을 진짜 리얼하게 표현해요. 여자 7명, 남자 3명. 정확한 커플까? 뭐야 왜 이렇게 즐거워하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알고 있어요. 숫자가 안 맞아서. 그 마지막 보호나 이런 걸 해주다가 그때 과학자들도 뻘짓해요. 그때 4체액설인가? 그 당시 이론에 따르면 몸에 4개의 체액이 균형을 이루는 게 건강한 건데 패스트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에 관련된 체액이 혈액이라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서 균형 맞추는 거예요. 열이 과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가 가면 다 죽어. 미술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스킬드 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림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림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냉정해요. 그래서 그 전과 후가 미술에 대한 태도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달라져서요. 그때 아마 개인주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이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지? 1도 이해가 안 가. 원래 하던 프로가 이런 거야. 형이 대화 잘 하시지 않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감독판이라서 시청자분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공통 질문도 있는데요. 두 분에게 공통 드리죠. 질문도 좋죠. 미술과 과학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물리는 짝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리를 사랑하는데 물리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짝사랑이네요. 미술에 대해서 짝사랑 아닌가? 미술은 굉장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상대예요. 그렇지 표현. 네, 정말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이거 여쭤보신 분이 있으신데 은지은 씨가 네. 신사유기 때 하셨던 말씀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덥다. 태양에 가깝다고 덥다고 했었죠. 이 얘기했다가 호동이한테 죽을 뻔했죠. 한국에 제일 높은 산꼭대기 좀 안 줄까? 거기가 제일 덥지 않을까? 햇볕을 제일 바로 높이서 때려봤는데 해랑 가까울수록 더운 거예요. 해랑 가까울수록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되게 더운 거네. 그럼. 비행기 에어컨 틀어주잖아. 에어컨 꺼봐. 더 죽어. 비행기에서 왜 계속 맞아. 이불까지 줘가면서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이게 설득. 다른 데 가서 그러지 마. 다른 데 가서는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거 이렇게 처음 보고 낯선 자리에는 그냥 이야기 듣고만 있어. 아니 근데 은지원 씨 얘기했던 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덥다 이거면은 그럼 키 큰 사람은 더 더운 거예요? 그쵸 일사병 걸리기 쉽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그럼 서장훈 오빠가 얼굴이 얼굴 맨날 나보다 덥게? 더 타겠죠. 나 갈래요. 잘 버텨왔는데. 복잡해요. 아닌 건 아닌가 보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태양이잖아요. 아니죠, 태양 방향으로 가야 태양이죠. 자, 다시 사과 어디 있어? 사과 어딨어? 여기가 태양이고 이게 지구라고 하면 네. 이 방향으로 자꾸 올라가면 태양이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면 태양 반대니까 추워지겠죠. 그렇죠. 이 안에서도 복잡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요. 점점 추워져요. 쭉 추워지다가 어느 시점부터 다시 올라가고 또 추워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추워진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더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요, 오히려. 그럼 비행기 안에서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에어컨을 트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상에 있을 때랑 위에 있을 때랑 다르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에서는 밖에가 영하 뭐 수십 도일 거거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비행기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고도가 높으면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밖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얘를 압축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기체는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압축을 너무 많이 하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또 얘를 식혀야 돼요. 그럼 또 에어컨 틀면 사실 에어컨을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추운 거예요. 똑같은 태양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빛 다 받고 있는데 장훈이 형과 저와 누가 더 더워요? 장훈이 형과 저와 누가 더 더워요?
열받은 사람이 덥겠죠. 그렇죠. 지금 열받아요.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예비 중인데 암기 과목인 과학 쉽게 외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원소 주기율표 쉽게 외우는 방법이요. 그거 있죠. 쉽게 외우는 법은 없죠. 반복만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 자기가 외우기 쉬운 각자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노래를 만들거나 강한 자극을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다는 건 강한 자극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너무 생각이 빨리 나가다 보니 그러니까 뇌 과학에서는 강한 자극과 같이 가거나 그러면은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박자를 주거나 노래 같은 거랑 결합시키면은 외울 수 있어서 수회, 리베, 부신, 오픈에 나마, 알시프스, 여마 노래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만들면 이제 좀 더 외우기가 근데 좋아지는.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는 걸 그냥 놔두고 계속 공부해도 되지 않나? 원래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는 시험 볼 때 그걸 안 주거든요. 시험 볼 때 그 표를 안 주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한 20번까지는 외우는 게 좋아요. 하도 자주 쓰기 때문에 그 구구단처럼 9단 노래. 선생님, 과학자들은 20단까지 외워요? 과학자들은 20단까지 외워요? 누가 그래요? 재미난 대화다. 그건 아니에요? 전 지금 구구단도 안 돼가지고 계산기 되는데요. 정말요? 또 민호 씨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빵 터주시네. 양자역학을 은지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은지원님을 이해시켜 주세요. 못해요. 포기, 빠른 포기. 패스. 빠른 포기. 이런 질문도 있어요. 기린 혀는 왜 파란가요? 기린 혀가 혀는 왜 파란가요? 파래요? 이거 색깔이니까 미술. 사탕 먹은 거니까. 사탕 먹은 거니까. 그 페인트 사탕.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저도 이거는 뭐 다른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의 과학적 원리가 궁금합니다.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왜요? 헐. 소리가 뭐라 그랬죠? 파동. 파동이 진행할 때 굴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게 휘고 꺾이고 그렇게 돼요. 그 온도 분포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공기가 낮과 밤에 공기 온도 분포가 다르거든요. 밤에는 소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을 때 더 잘 들을 확률이 큰 거고 낮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로 더 많이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많이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소름 돋았어.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 와, 이거 그러면 이 속담도 그러면 다 과학자들이 만든 속담이네. 근거가 있는 경험에서 온 거죠. 경험을 설명하는 게 과학이고요. 신기하다. 자, 그럼 이제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께 오신 질문이 또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양정문 선생님 그림 잘 그리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약간 인문학자에 더 가까워요.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디 위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송민호 씨 그림값은 많이 오를까요? 이건 유명한 작가들의 약간 패턴들이 있잖아요. 일단 불행해야 되고. 일찍 가야지 사실 제일. 더 이상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정확하게 지금. 천인의 여러분, 또 오랫동안 건강히 살았는데 또 잘 팔리는 작가로 될 수 있으신 거니까요. 그림값은 역시 스토리라고 하셨죠. 스토리가 담겨 있는 어떤 내러티브를 거기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는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갖고 계신 작품 중 가장 아끼시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데요? 비싼 거죠? 안 비싸요. 비싸질 거. 비싸질 거? 갖고 있는 작품이 없지는 않은데요. 전 세계 큐레이터들의 협약이 있어요. 작품을 사거나 팔지 않을 것. 왜?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판단을 흐리기 때문에 작품을 갖다 실제로 사거나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해야 된다는 게 있기는 있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제가 좀 바로크 미술에 빠져 있어갖고요. 성당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우리가 미술을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림만 생각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10여 년 전 부산 비엔날레에서 본 작품이 아직 기억에 남는데요. 예. 벽에 못 하나 박아놓고 작품이라고 하던데 작품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이거 진짜 궁금하다. 최근에도 그 바나나 사건 있잖아요. 네, 플로리다에 있는 아트 페어에서 누가 이 작품을 하나 했는데 또 행위 미술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걸 갖다 좀 먹어버린 거예요. Hungry artist. 150,000. That's been good. Are you kidding?
싸움 났어요. 싸움 안 났어요. 그 사람은 괜찮다고. 이제 어차피 그 바나나는 주기적으로 교체돼야 될 거기 때문에. It was like gallery set. It's not banana, it's concept. And I just eat the concept, of the artist. 근데 결국 승자는 그 이벤트를 벌인 그 플로리다 아트페어가 어마어마하게 흥행이 성공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삿짐 테이프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벽에다 그쳐갖고 인스타에다 사진 올리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미술이 비물질화되고 있거든요. 그림, 조각 이게 아니라 개념과 생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정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재밌게 해줄 수는 있는데요.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끝이다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작가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긴 시간 속에서 그것들을 의미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영화 시상식 보면 왜 예술성 영화와 상업성 영화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미술도 예술성 미술과 상업성 미술로 나뉘는지. 상업적인 작품들은 아무래도 대중적인 눈높이에 많이 가 있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는 합니다. 꽃그림 많이 그리면 대중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해요. 어떤 작가의 스튜디오에 갔어요. 근데 꽃그림을 많이 그려요. 아, 저 사람이 요즘에 조금 아, 돈이 궁하구나. 약간 이런 그런 얘기도 가능한데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림은 아무도 안 사요, 사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분은 이제 뮤지엄 작가다. 아, 전시용으로. 예. 그 구분이라는 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데미안 허스트 작품 같은 건 굉장히 끔찍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식당에다 걸어놔요. 처음에 봤을 땐 그 징그럽고 미술관 자체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던 것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쿨하게 되는 거예요. 팝아트하고 아주 실험 미술하고의 경계가 보기에는 굉장히 뚜렷한 것 같지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막 회류해요. 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또 달라집니다. 아하.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미술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이 서로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하나씩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하는 질문이니까 수업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씹을 거를. 잠깐 들어가 있을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맺히셨어요? 저희만큼 재밌게 수업 받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소문에 선생님 나가실 때 사과 맨날 이렇게 으깨신다고. 좋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또. 프로그램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데요. 궁금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보기 좋네요. 두 분이서 전화번호 꼭 교환하세요. 만나서 점심 먹으려고. 두 분의 친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금밤의 신기한 미술나라 그리고 과학나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카소 어떠세요, 피카소? 아, 피카소. 피카소 어떠세요, 피카소? 아, 피카소. 피카소는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피카소랑 견줄 만한 화가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많죠. 그리고 아마 오늘 좀 보시면 놀라운 거는 피카소도 잘 남들을 베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일단 라이벌 관계들의 장점을 잘 취해 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 초기에 피카소가 중요하게 자기 이름을 날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이자 롤모델로 삼았다고 생각되는 작가입니다. 마티스 그림이 너무나 이게 강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야, 짐승 같다고. 그림이 짐승 같다. 그래서 그게 야수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야수파 그림을 보고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피카소였던 거예요. 진정한 그림을 본 거죠. 이게 보시면 이게 보통 여성 누드가 이 당시에 그려지면 굉장히 조각 같고 아름답게 이제 다듬어져 있는데요. 마티스의 블루 누드라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피부라고 볼 수 없이 굉장히 다양한 색채들이 들어가서 강렬하게 어떻게 원시적인 생명력을 다시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그렸는데요. 이 당시에 그릴 때 피카소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 정도 그림을 그리다 이 그림을 본 다음에 피카소가 그림이 바뀐 게 바로 안 되겠다. 저 마티스보다 좀 더 세게 가자 한 거라고 보는 게 바로 아비뇽의 천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당 그렸고 실제로 이 그림 전시된 걸 봤어요. 확 바뀌네 진짜 피부가. 네. 아예 코가 이제 빗자루로 변했네요. 네. 추상미술의 단계로 좀 완전히 해석된 아예 거고 추상 미술을 하네 이제. 화가들이나 모든 분들은 나의 그림은 나의 세계라고 얘기하지만요. 보통 이론가들은 화가는 화가한테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화가를 롤 모델로 잡으면 그림이 금방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에서는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베끼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의 원천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을 가지고 진짜 어떤 걸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가짜를 얘기할 때 서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사인. 이게 베르미어의 사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필지를 구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서명이 있으면 그 사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 단서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르네. 송민호 씨는 똑같은 걸로 해요? 매번 좀 조금씩 달라요. 그림에서만 쓰는 또 사인을 그냥 나름 하나 정했는데 또 어느 날은 그냥 또 이름 쓰기도 하고. 다 다르게 하는구나. 그리고 서명의 전통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작가가 독일에서 활동한 알브레이트 듀러. 장무역 아니에요? 약간 닮았다. 약간 닮았다. 알브레이트 듀러의 약자 AD, 서력 기원을 얘기하는 안노 도미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판화에 많이 써요. 이 복제할 때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상표 마크처럼 자기 사인을 집어넣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서명으로 재미있는 작가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면 서명은 원래 안 해요,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 왜 서명을 안 하냐? 내 작품이 서명이라는 거예요. 아 멋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사람이 그 서명을 한 게 이 피에타 성모의 그 가슴띠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조각을 보고 이건 너무나 완벽해서 고대 조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 내 건데 하고 거기다 최종적으로 이름을 새겼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명이 없어도 진작일 수 있는 그런 예를 만든 게 또 미켈란젤로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멋있다. 이태리 그림은 이렇게 주제가 좀 명료해요. 카드놀이 하는 장면이에요. 밑장빼기? 바로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러네. 사실 어리숙한 귀공자가 노름판에 가서 털리고 오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뒤에서 어떤 걸 빼내는지가 딱 보이시죠. 정확하게 밑장 빼기를 하고 있는. 카드도 빳빳하지도 않아. 와, 이건 진짜 확실하네, 그림이. 이 친구가 곤이네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제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 살아있는 이탈리아 버전의 풍속화를 조금 빠르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얘는 태닝을 잘못해갖고 지금 얼굴만 타갖고 지금 몸 태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셨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술의 신, 봤다고요? 예, 술의 신 바커스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예. 나와요. 아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 보시면 옆에 이 와인잔을 들고 있잖아요. 포인트로 손가락을 한번 보시죠. 손톱에 때가 꼬장꼬장 껴서 그러네. 그 신을 그린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소년을 데려와갖고 커스텀 플레이를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냈고 약간 좀 씻겨갖고 시킨 게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모든 그 당시의 종교적 회화도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풀어가요. 그러니까 풍속화하고 종교화를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리얼리티를 주기도 해요. 같은 작가가 그린 종교적인 회화의 그림이에요. 아, 가운데가. 그런데 종교적인 회화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여기서 식사하는 장면이 같잖아요. 최후의 만찬인가 뭔가 그거를 왜소하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비슷한 식사를 한 번 또 하세요. 그때 저희 봤던 그 그림. 네, 엠마오의 식사와 똑같은. 제자들 3명이랑. 예, 바로 그거죠. 땡큐 베리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는데 이 제자들 2명이 아라를 못 보는 거예요. 설마 부활을 하셨을까? 내가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다가 엠마오라는 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은 순간 그때 이 제자들이 놀래갖고 와우. 하고 의자 뒤로 빼는 이 장면까지.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약간 이런 거. 네, 음식점 주인은 그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고 그냥 보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가져와 버려갖고 풀어내고 있죠. 일부러 뭔가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형상 자체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근엄하고 나이도 좀 들어 보이게 해야 되게 되는데 뭔가 친숙해 보이네. 예, 얼굴도 탱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종교화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굉장한 사실성,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있는 종교화가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막 벌어지는 지금 실제로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한 작가였겠네요. 엄청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그림 그렸다가 되돌려 받는 경우도 많아요. 불합격 다시 그리는 얘기도 있고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논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웅인 이 여자가 적장의 목을 잘 때 가서 베는 장면인데 다른 그림을 보면 머리를 들고 나오는 장면, 보자기에 싸갖고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목이 칼이 들어가고 반쯤 들어가서 비명 지르는 피가 칠칠 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건 그 당시 막 호러 무비 보는 듯한. 충격이었겠다. 예. 할머니도 이제 대기하고 있고. 머리 담으려고. 야 근데 뭐 묵지도 않고 반항할 텐데. 그냥 싹 베버리네 수박처럼.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한 방에 안 될 텐데. 고루한 얘기가 아니라 이걸 지금 막 벌어지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번에는 보시죠. 여성 화가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가 그린 훨씬 리얼한데? 훨씬 리얼하죠. 아까 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두 여인이 이 거인의 몸을 누르고 여성분의 어떤 동력이나 의지가 이런 게 더 강하죠. 맞아 맞아. 뭔가 힘을 빡 주고. 사실은 이 여인이 그 아빠 동료한테 성폭행을 당한 걸로 되어 있고 재판장에 서서 고통스러운 재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그림이 물론 그 아버지가 그렸다는 설도 있지만 보통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가 그 당시 느꼈던 어떤 억울함이나 분노를 사겨서 그린 그림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되게 야, 그 당시에 엄청 충격이었겠다, 진짜. 그림의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은 카라바조고 이 사람의 영향이 너무 세니까 추종자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 추종자가 아까 말했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아버지 그리고 그 그림에서 영향을 받은 그 딸이 그린 그림인데 딸이 또 그런 개인사와 그게 다 자료로 잘 남아 있거든요.